알려드리는 저녁 정보 프로그램 ETV 생생정보 9월 2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도경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강승화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자주 봬요, 아주. 네.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 제가 MC가 된 게 아니냐라고. 아니라고요? 네, 절대 아닌 걸로. 진행이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제 옆에 이 아나운서, 이치근 아나운서가 지난 토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생생정보 감사합니다. 생생정보가 170회 방송인데 오늘은 저에게 첫 방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유부남으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유부남으로서 우리 주부님들 마음을 아주 꿰뚫고 무릎 탁 치는 그런 알찬 정보 좀 저희가 준비하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 자, 가장 먼저 만나보실 코너는요, 또 하나의 눈입니다. 자칫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터널 사고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눈이 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 하지만 결국은 다 밝혀지기 마련인데. 또 하나의 눈을 통해 본 세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원의 한 터널. LPG 가스를 실은 탱크로리가 중심을 잃고는 이내 휘청거립니다. 폭발 위험 때문에 터널은 무려 3시간이나 통제됐으나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작년 10월 상주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달랐습니다. 신호통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 한 대가 빙판에 미끄러지듯 쓰러집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전체가 다. 잇따라 폭발이 발생하면서 터널 안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폭발 직후 탈출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가 사망하고 약 2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곤 하는데요. 지난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50명.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2.3배 높습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그 이유는 일단 차량 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1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차, 3차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또 구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 터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터널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달리다 앞차의 급정거에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지난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 일렬로 달리던 버스들이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추돌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8중 추돌 사고. 터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급정거를 했으니까 내가 그 뒤 따라가다 또 나도 급정거하고 차가 서고 뒤차가 서고 동시에 서고 저도 갑자기 서는 바람에 뒤차가 같은 계열의 관광차 버스가 저희 차를 가담 상태죠. 운전자의 기본 원칙인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달리다 사고 규모가 커진 건데요. 대형 버스 사이에 끼인 경차는 앞뒤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고 이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져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처럼 터널 안에서 대형 사고가 잦은 이유가 뭘까요? 위험하긴 하죠. 시야 확보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환했다 검해지거나 검해졌다 환해지니까. 터널 들어갈 때 안 보이죠. 까면서 순간적으로 안 보이죠. 알면서 운전자들의 말처럼 터널 안에선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일까요? 실제 도로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터널 운전 시 동공 크기 변화와 뇌파를 측정해봤는데요. 먼저 운전자의 동공 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외부에 있을 때와 달리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자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데요. 커지네요. 어두운. 밝은 터널 외부에 있을 때보다 동공의 크기가 많이 커진 모습입니다. 극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터널에 진입할 때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그 동공이 커지게 되는 거죠.
동공이 일시적으로 급변하면 순간 앞이 잘 안 보이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 뇌파 변화도 눈에 띕니다. 뭐 인지 활동이나 행동이 급작스럽게 변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뇌파가 요동치게 되고 터널에 들어서자 요동치는 뇌파. 운전자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에게 있어 불안감은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터널 안에선 속도감이 떨어져 무의식적으로 과속하기 쉽다는데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시선이 한 곳에만 주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감이라든지 속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과속과 불법 차선 변경이 판을 치는 터널 안. 아유 세상에. 전국적으로 1,900개가 넘는 터널 안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터널 내에서는 진로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변경하는 거, 추월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전자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고 정책적으로는 또 노면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시공한다거나 또는 제한 속도를 조금 낮추고 또 단속 장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정책적으로도 보완을 하고 운전자도 지켜나가고 이 두 개가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낮에 운전할 때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상태에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면 더욱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합니다. 터널 진입 전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벗어야 합니다. 또 터널 안에선 과속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 그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과속과 차로 변경.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산 곰내 터널에서는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모두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7일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터널을 달리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이곳에선 보름 사이 3차례나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나면서 마의 터널이란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브레이크만 밟았다면 차가 틀리기 때문에 머리가 좋습니다. 그 맛인가. 미끄러우니까 차가 도는 거죠. 지난 2일에는 온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앞서가던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갑자기 휘청이더니 이내 벽을 들이받고 쓰러지고 맙니다. 아이들 타고 있을 텐데. 오늘 이제 빗길에 터널 내에서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우측 번면 터널 내 벽면을 받고 다시 그 좌측 벽면을 받으면서 우존도됐습니다. 버스 안엔 21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던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대형 인명피해가 있진 않을까 가는 내내 조마조마했다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의 눈에 띈 건 다행히도 무사히 구조된 채 자신들을 기다리던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들이 진짜 놀랐을 거예요. 내용을 저희도 알았을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현장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다 구조돼가지고 그 안전지대 위에 이제 다 앉아 있었고요. 크게 외상은 없었고 머리 쪽에 가벼운 찰가상 입은 아이들만 그냥 병원으로 먼저 이송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버스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 영웅 김호신 씨입니다. 아, 이분이 구해주셨군요. 당시 김호신 씨는 사고 버스 바로 뒤에서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목격했는데요. 뒤에서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진입을 해서 찰나에 오른쪽으로 부딪히고 왼쪽으로 부딪히면서 넘어지더라고. 그럴 때 나 그걸로 차 세워놓고 내 차 안전장치 해놓고 차 못 오게 안전장치 해놓고 그리고 내가 막 뛰었죠. 뛰면서 옆에 지리한테 해석이고 야 나 빨리 신고해 빨리 신고해. 내가 앞에 뛰어서 제가 보려니까 빨리 신고해. 차 안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바로 버스 앞으로 뛰어간 김호신 씨. 2차 사고를 차 앞에 유리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애들이 안전벨트를 메고 천장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여기 애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빨리 구출 좀 합시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손을 오니까 그
그의 다급한 우와, 외침에 다른 주변에 분들도 있던 오셔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이거. 와, 다 오신다. 와.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출입문이 막혀버린 상황. 몇몇 시민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신고하고 다른 시민들은 출구를 만들기 위해 버스 뒷유리를 힘껏 차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 시민들은 급히 각자 차로 달려갑니다. 돌아온 김호신 씨의 손에는 비상용 망치가, 또 다른 남성의 손에는 골프채까지 차 유리를 깰 만한 도구를 챙겨 나온 것. 김호신 씨가 버스 안으로 유리 조각이 튀지 않도록 신중히 톡톡 유리를 깬 뒤 구조 활동에 나선 시민들. 모든 과정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신속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몇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애기들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다 확인하고 기사님 모셔 나오고 그렇게 다 구조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니 되게 씩씩하다고 좀 있으면 엄마 오고 경찰분도 오고 소방관도 올 테니까 좀만 참고 기다리자고. 그리고는 다들 호련히 자리를 떠났는데요. 경찰은 당시 아이들을 구조한 시민들을 찾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김호신 씨도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했는데요. 장하고 뭐라고 뿌듯하고 저희 남편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꼈죠. 아이고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뭐 다른 일도 아닌데 잘하신 거예요. 그냥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가서도 안 될 일이고 그 일을 했던 거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안 교통사고. 터널의 특성을 잘 알고 대처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홀려버린 치명적인 유혹이 있죠. 바로 달콤한 습격자 설탕입니다. 당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유발됨으로써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각종 성인병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설탕. 달콤해서 더 위험한 설탕의 진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설탕을 드셨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네모에서 설탕의 숨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족 중에 유난히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라는 집을 찾았는데요. 평화로운 이 가족의 걱정거리는 바로 가장인 이경은 씨입니다. 많이 안 먹는데 괜히 많이 먹는다 그래요? 많이 먹잖아. 뭐가 많이 먹어 이 사람아? 실제로 밤에도 많이 먹고 자다가도 먹고 저희 아버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자다가도 먹어요. 잠시 후 깜짝 놀란 이경은 씨와 가족들. 왜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설탕이 아닌가? 얼마나 드시나요? 이경은 씨가 즐겨 먹는 점심 메뉴가 있다는데요. 바로 쫄깃한 면발과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라면입니다. 맛 좋고 간편해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라면. 라면에는 수분만 많은 거 아니에요? 합니다. 라면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았는데 뭐 한 끼 식사로는 괜찮죠, 간편하고. 본격적인 먹방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거구나 이거. 식사 직후에는 콜라 같은 탄산음료 한 잔을 꼭 마셔줘야 소화가 되는 것 같다는 이경은 씨. 식후 탄산. 공감합니다. 내려가는 1.5리터 콜라는 이틀이면 다 먹습니다. 이틀에. 점심 식사 후 오랜만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가족들. 그런데 또 주방으로 향하는 이경은 씨.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뭐지? 지금 마시는 거 캔커피 아니에요? 캔커피. 달콤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좋지만 설탕 섭취가 걱정인데요. 뭐야 또? 그런데 과자 이게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많이 돌아온 드시네요. 그의 손에 들린 과자 한 봉지. 계속 드시는데. 자고로 많이 안 텔레비전은 드시죠? 과자나 골라서 주전부리를 드시는 것 먹으면서 봐줘야 한다는 이경은 씨. 맛있겠다 그럼. 과자 한 봉지가 순식간에 입속으로 사라집니다. 가족들의 걱정이 이해가 되는데요. 가루까지. 조금씩만 먹으라고 사다 놨는데 당분이 너무 많이 든 것을 먹나 싶어서. 먹긴 하지만은 몸에 크게 어디가 아프다나 그런 큰 느낌은 내가 받아본 일이 아직 없어요. 별로 나는 아닌 것 같아. 집사람이 괜히 걱정한 것 같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먹은 설탕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라면에도 당류가 들어있는데요. 3g짜리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한개가 좀 넘는 양입니다. 콜라 200ml에는 무려 22g의 당류가 들어있다는 사실, 한 잔만 마셔도 각설탕 7개 이상입니다. 총 2회 제공량인 과자 한 봉지에는 각설탕이 6개 이상, 캔커피 하나에도 각설탕 4개 정도의 양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을 포함한 당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16개 정도. 이미 권장량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많이 넘었네. 하지만 출출할 시간은 다가오고 역시나 과자 쪽으로 향하는 이경은 씨.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 빵과 떡, 거기에 마시는 요구르트까지 든든하게 챙겨왔는데요. 정말 이거 혼자 다 드시려는 거예요? 요구르트가 당이 많이. 많이 안 먹는데 괜히 많이 먹는다 그래요? 아까 이렇게 말했던 분이 지금 이분 맞나요? 따님 표정이 빵과 찹쌀떡을 깔끔하게 아내분 해치웠는데요. 표정이, 네. 지켜보는 가족들은 속이 탑니다. 야구르트 하나 갖다 줘. 무슨 야구르트를 떠먹으려고 그래? 야구르트는 괜찮아 이 사람아. 아니에요. 저게 당분이 많다니까요. 또 먹었어? 괜찮아 이거 저 뭐지 소화되라고 먹는 거야. 유산균 생각하신 거예요? 빵 하나와 찹쌀떡 2개, 마시는 요구르트까지 한 번에 섭취한 양이 무려 각설탕 25개 이상. 오늘 먹은 양을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몇 개야? 하루 권장량 16개는 진지게 넘겼고 먹은 양을 다 합치니 43개가 넘습니다. 권장량의 3배 가까이 먹은 건데요. 저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못 먹겠잖아요. 이렇게 많은 설탕을 거의 매일 먹고 있었다는 사실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양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단 건 자주 드신다고 해도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눈으로 내가 보니까 진짜 너무 많네요. 이렇게 많은 설탕을 내가 먹는다는 게 나도 진짜 놀랐네요. 이경은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복부 단층 촬영은 물론 체성분 분석, 혈액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죠. 이경은 씨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복부 비만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표정이 경직된 부부. 방금 제가 검사실에서 가져온 이경은님의 혈액 검사 결과예요. 하나 뭐 있죠, 가운데? 네, 가운데 보이네. 이게 다 기름. 뭐예요, 저게? 2층이 바로 지방인데요. 과도하게 섭취된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혈액에 쌓인다고 합니다. 이제 배꼽이고 등이고 만병의 근원인 복부 지방 역시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전부 내장 지방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 질환이 결국은 동맥경화를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병, 뇌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해 심각한 건강 상태, 부부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일일 당류 섭취량은 약 24개가 되는데요. 24개나 먹어요?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약 8,772개, 무게로는 무려 26kg에 달합니다. 2007년 59g 정도였던 섭취량이 6년 만에 20% 이상 올랐습니다. 당뇨의 특징은 열량은 높은데 영양소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열량의 섭취가 가능하고 몸에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 결핍과 영양 과잉의 문제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류 줄이기 행사가 진행 중인 곳을 찾았는데요. 당류는 물론 나트륨과 칼로리까지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되는 영양소들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당류나 나트륨이 비교적 덜 들어간 제품들만 모아놓은 행사장. 역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때 매장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주부들의 행동. 바로 영양성분 표시 확인하기입니다. 하지만 꽤 난해한 숫자들. 복잡해요. 당류 몇 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몇 분으로
아니에요? 몇 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 아래 조그맣게 표시된 게 당류인데요. 그램 수만으로는 정확히 얼마나 먹는지 가늠하기 힘들죠. 또 일회 제공량, 총 제공량 등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알기 쉽게 가장 관심 가는 순서로 보기 편하게 차근차근 바뀐다고 하니 편하겠죠? 그런데 가공식품은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서 줄인다지만 주부들이 요리할 때도 설탕은 필요하잖아요. 설탕 너무 맛있는 거니까요. 이럴 땐 전문가한테 안녕하세요. 물어봐야죠. 충분히 설탕 없이 조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양파의 단맛을 최대한 한번 살려서 조리를 해볼 거예요. 설탕 대신 사용할 양파당 함께 만들어 볼게요. 우선 최대한 잘게 자른 양파를 달군 팬에 넣고 볶아주세요. 이때 소금을 약간 넣고요. 센 불에서 볶다가 숨이 죽으면 바로 약불로 줄이고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아주면 양파당 완성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계속해서 날려주면 양파 속에 있는 단맛이 응축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단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완성된 양파당은 불고기는 물론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생선 조림까지 달콤함이 필요한 모든 요리에 활용하면 되는데요. 지글지글 불고기 볶는 소리에 군침이 넘어가네요. 건강까지 생각했으니 더욱 맛있겠죠? 오늘 저녁 메뉴로 양파당 불고기 어떠신가요?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아니, 지금 뿌린 이건 설마 소금인가요? 단맛이나 감칠맛을 높이려면은 소금을 조금만 더 넣으면은 단맛이나 감칠맛이 증가되고요. 맛의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주된 맛을 내는 물질에 다른 물질을 조금 섞음으로써 미각이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맛을 내야 하는 요리에 소금을 약간만 뿌려주면 단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설탕은 잠시 잊고 냉장고에 있는 과일과 채소 그리고 천연 양파당으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면 어떨까요? 당류는 줄이고 영양성분 표시 잘 확인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네, 제가 장가를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 되니까 뭔가 출출해지는데 저처럼 출출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비법 전화와 리얼 가왕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비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맛있는 음식 속 다양한 비법을 만나보는 시간. 비법 전화. 먹거리 많은 춘천에 맛객들 발길 끊이지 않는 곳이 있었으니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열렬한 사랑 고백이 이어지는 음식은 해물탕은 항상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옆에 분이 더 좋아하시네요. 춘천에도 바다가 있다 없다. 냄비 넘치겠어요.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아니죠? 바닷가재 해물탕이 바로 그 정답. 그야말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해산물 좋다. 자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해산물 쇼타임.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양보란 없다.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바로 그것. 말이 필요 없습니다. 랍스터 최고입니다. 가을이면 살도 도실도실, 영양도 빵빵하게 충전된 꽃게. 놓치면 섭섭하죠. 해물탕이 아니고 보양탕입니다. 보양탕. 힘이 그냥 바로 그냥 먹는 순간 나옵니다. 다른 데는 콩나물이 많은데 여기는 해물이 많이 들어. 몇 개쯤 될까요? 10가지 될려나? 10가지 넘은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냄비 깊숙이 묻혀있던 해물탕에 빛나는 조연들.
한번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알아볼까요? 바닷가재, 문어, 기조개, 꽃게, 대합, 전복, 낙지, 동죽, 홍조개, 고니, 홍합, 미더덕, 주꾸미, 새우, 오징어까지 총 16가지가 들어있네요. 이 정도면은 1000만 관객은 떼놓은 당상 아닙니까? 생물이 아주 싱싱하고 저도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이 집 해물 부산 못지 않습니다. 전국 발도에 소문난 해물탕 비법을 파헤쳐봅니다. 산지에서 매일 들어오는 해산물은 그야말로 맛의 결정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니 맛은 물론 영양도 100점 만점에 100점. 안녕하세요. 저는 문어예요. 나 살아있죠? 신선들 주지역에서 전부 살아있는 생물을 매일같이 공급을 받습니다. 보양 해물탕 주역답게 힘이 장사네요. 바닷가재는 손님상에 나가기 전 스팀 마사지 팍팍 받아 바로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목욕제게 마친 해산물은 커다란 냄비 위에 푸짐하게 올려주는데요. 아이 낚시 너도 일로 들어와. 낚시를 잘라. 여기에 바닷가재가 통으로 올라가면 맛객들 유혹할 준비 끝. 한절기에 강력 추천. 영양은 총집합. 골라 먹는 재미까지 누릴 수 있는 해물탕. 낙서는 손질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재 손질은 보너스. 각종 해산물이 조화를 이루는 지금 이 순간 거침없이 진격하라. 아, 이분 제대로 드실 줄 아는데요. 해물탕을 맛본 소감은요? 쨍하고 했던 날 힘이 넘치네. 힘이 넘치는 해물탕의 비법. 역시 육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양한 재료 중 구릿빛 독특한 새우가 눈에 띕니다. 가격 비싸더라도 손님들한테는 국물이 시원하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고집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게 뒤 텃밭에서 부부가 정성으로 키운 청양고추는 양념의 핵심이라는데요. 즉석에서 만드는 고춧가루의 주 재료란 말씀. 또 다른 양념의 비법은 바로 천연 조미료. 영양가 높은 천연 재료를 직접 말리고 볶고 갈아서 만들었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깊이 있는 매운맛을 만들어주는 1등 공신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바닷가재 해물탕이 완성됩니다. 비법 양념으로 만드는 강력 추천 특급 별미. 찜 나왔습니다. 열렬한 환호성이 아깝지 않은 모둠 해물찜. 세댁 이슬기 아나운서, 집들이의 이 메뉴는 어때요? 요거 좋다. 요 메뉴 따라서 한번 해줘요. 예. 집들이 푸짐한 해물찜 앞에선 체면 차리기 끼없기. 그간 계획만 했던 다이어트도 모두 안녕. 조개랑 오징어랑 뭐 조개 같은 것도 다 통으로 들어있고요. 해산물이 되게 많은 것.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오늘 포기해야 될 것 같네요. 조용하지만 강한 흡입 본능. 매운 거 자꾸 먹고 싶은 맛있는 매운맛. 어머, 야무지게도 드신다. 특히 젓가락을 길게 잡고 먹는 이분들은 좋은 데서 오셨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이번에 처음에 정말로 맛있다는 거예요. 好吃, 맛있어요. 好吃. 반절기 보양식의 절대 강자를 찾아온 이곳. 대박.
일단 홍도는 합격. 채소가 가득 덮인 비밀스러운 음식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요? 이 집은 오리가 통째로 나와요. 오리백숙. 이만하게요. 오리가 입에서 찜을 옆 사람이 먹던 것도 뺏어 먹는다는 오리는 영양이 풍부해 예부터 보양식의 대명사로 통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좋다네요. 오리에 현혹된 자, 오리 다리를 사수하라. 다리 말곤 무엇이 중요한디? 너무 맛있어요. 아주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주름도 다 펴지는 느낌이고요. 살이 버들버들 야들야들해가면서 쫄깃쫄깃하면서 냄비를 가득 채운 푸짐함. 오리가 통째로 들어가 보기만 해도 건강한 기운이 팍팍. 한방 오리백숙.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리백숙의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봅시다. 매일 신선한 오리를 공급받는 이곳은 육질과 식감이 좋은 1kg짜리 오리를 고집합니다. 그런데 주인장의 수상한 행동? 손질 작업 중인데요. 오리의 잔털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뽑아내고 초벌까지 거쳐야 육질이 부드럽고 풍미가 살아난다나 뭐라나. 이것은 오리 땀이 아니여, 이것은 오리 기름이여. 이렇게 준비된 한약재와 오리를 넣고 삶을 때 한솥에 오리를 3마리나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니 그건 뭔가요? 2마리를 넣게 되면은 오히려 더 깊은 맛이 나고 진한 국물 맛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한 마리만 주문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한 마리가 남기고 뭐 안 팔고 이렇게 들어간 적은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 거의 식구들끼리 뭐 회식 겸 저희가 먹게 되죠. 드디어 등장한 오리백숙 비장의 무기. 삼채 뿌리를 말려서 직접 갈은 삼채 가루예요. 삼채는 오리의 누린내를 잡아주면서 한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약 1시간을 푹 삶은 한방오리. 야들야들한 살결, 담백한 맛의 오리. 여기에 삼채까지 푸짐하게 올려 먹으면 보약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찬바람 또 감기가 막 돌잖아요. 그럴 때 삼채의 쌉쌀한 맛이 왠지 기운이 팍팍 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리의 조력자 삼채.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장은 왜 삼채를 선택한 걸까요? 뭔가 좀 특색이 있는 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사돈 어르신이 농사를 지실 때였어요. 그래서 시험 삼아 며칠간 해봤는데 손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 맛보면 다음날 또 찾게 된다는 마성의 음식. 맛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전해줄 삼채가 들어간 생오리 주물러. 이렇게 삼채와 같이 먹으면 맛에 또 한 번 감격. 여기 사장님이 음식을 어떻게 뭐 이렇게 양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잡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법을 파헤치러 주방으로 출격. 오리의 절단 작업은 매번 손수한다는 주인장. 기계와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계랑 고기랑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계로 하는 거는 사람의 손 하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비계는 비계끼리 붙어 있고 결대로 잘라야 지방과 살코기의 황금 비율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하네요. 어때요? 차이가 나죠? 많이 나네요. 때문에 작업을 마친 고기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항아리에 넣고 숙성시켜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약재를 넣고 달인 약간장은 주물럭의 양념으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밑간만 해줘도 윤기가 좌르르.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의 오리 주물럭. 불판 위를 휩쓸며 맛있게 익은 주물럭.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함채와 먹으면 그 맛이 오감을 자극할지니. 구릿빛으로 익어 맛객을 유혹하니 안 넘어올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오늘 셋째 날까봐 집에 안 들어갑니다. 오늘 마누라 미안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비법 찾기는 계속됩니다. 쭉쭉쭉쭉쭉. 무엇을 기대하던 상상 그 이상 가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다. 착한 가격이죠. 서민들 먹기 좋습니다. 말이 안 되지. 진짜 말이 안 돼요. 육회공 총집합 음식 열정 비싸다는 편견은 너도 가격의 놀라운 반전을 리얼강에서 만나보시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 가게 안을 북적이게 하는 첫 번째 메뉴는요. 오늘의 주인공 바삭하게 튀겨 달콤한 소스 얹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가스가스 돈가스 되겠습니다. 이곳에선 돈가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데요. 돈가스만 시키면 여기 밥이랑 김치찌개랑 소스 같은 것도 다 그냥 양껏 먹을 수 있어요. 돈가스를 먹으면 귀리와 흥미를 더해 건강함을 더한 든든한 잡곡밥과 콩나물 팍팍 김치 팍팍팍 넣고 얼큰하게 끓인 김치찌개가 덤으로 돈가스 빼고 나머지 다 전부 무한리필입니다. 게다가 무한리필. 돈가스를 먹으면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김치찌개와 밥 1인 가격은 얼마일지 거리에 나가 물어봤습니다. 6,000원. 인건비 있고 재료값이 있고 그런데 6,000원은 받아야지. 5,000원이 리저너블 프라이스야. 각자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 투표하는 시민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격은 6,000원이었는데요. 6,000원 정도가 1,000원이에요. 이게요? 네. 2,000원이라고요? 돈가스 주는데? 네. 진짜요? 어디서요? 너무 저렴하지요. 이게 남겠어요. 깜짝 놀랄 돈가스와 무한리필 김치찌개 가격 얼마인가요? 3,000원이요. 3,000원? 착해도 너무 착한 가격 3,000원. 5,000원일 텐데. 아이스크림 하나에 3,000원이에요. 국내산 돼지고기 1등급 등심을 사용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튀겨내 바삭함 가득 품은 수제 돈가스와 시계가 무한이잖아요. 고슬고슬 귀리와 흥미 넣은 든든한 밥 무한리필 김치찌개까지 이렇게 푸짐한 돈가스 한 상에 3,000원이라니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한 끼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5,000원 그렇죠. 돈가스 도시락에 4,500원 여기도 4,500원 그렇죠. 대부분 4,000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곳에 오면 갓 튀겨낸 수제 돈가스를 3,000원에 따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정말 감동입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1,000원에 돈가스 한 장씩 또 추가요. 정말 저렴한 곳은 아주 얇게 만들어서 거의 막 과자 먹는 듯이 바삭한데 그렇지도 않고 뭐 씹는 맛도 좋고. 튀기본만 두껍지 않을까 살펴봤더니 보이십니까 이 속살 치명적인 돈가스 맛에 빠진 외국인들까지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 에콰도르요. 파라과이. 남미. 진짜 싸요. 근처에서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장 맛있는 놈인데 한국 음식 중에서도 돈가스 좋아하세요? 네,
한국 음식이 아니지만 돈까스는 일본 음식인데요. 그렇죠. 근데 맛있는데. 네, 여기는. 국적 불면 사랑받는 돈가스 함께 먹으면 더 즐거운 것이 있죠. 김치찌개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한이라고는 생각 안 될 정도로 되게 맛있어요. 매일 아침 멸치 콩나물로 육수를 내고 국내산 김치 넣어서 끓여낸 김치찌개. 돈가스 기름으로 코팅된 입안에 얼큰한 김치찌개 적셔주면 환상의 궁합이죠. 너무 괜찮은데. 식사로서는 이상 좋은 거 없죠. 잘 먹고 가고 돈도 벌고. 이거 향득이네. 너무 저렴한데 남는 게 있나 솔직히 조금 의문이 좀 들어요. 의문이 들 정도의 놀라운 가격 3,000원 돈가스 홍철우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2003년 4년 정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2,9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가격을 더 다운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셀프로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유지를 위해 식당을 혼자서 운영? 그렇게 절약한 인건비는 손님들을 위해 고스란히 재료에 투자를 하는데요. 만드는 과정은 어떨까요? 쌀뜨물과 다시마물을 섞은 후에 소금 대신 된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데요. 고기의 잡내를 없애고 고소한 맛을 한층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튀김 옷 포근하게 덮은 돼지고기 기름에 퐁당 빠뜨리면 눈에 부신 영롱한 빛깔의 돈가스 완성성성 맛있게 다다다다다. 처음부터 요식업에 종사한 것도 돈가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는 홍철우 사장. 서울 시내에 아내양 있을 때 그때 시내버스를 좀 했어요. 그때는 중앙 자선제도 없었지. 그래가지고 콩나물 시루처럼 그 성인들을 많이 태우고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위험도 많이 따르고 안정적인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안전한 직업 선택을 하다 보니까 돈가스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튀긴 돈가스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하루에 한 160점 정도 튀겼으니까요. 12년 동안 내가 일을 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어려운데 PD 선생님께서 계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루 160개를 12년으로 계산하면 총 48,000여 개 돈가스 그 길이를 재보내 72만 센티미터 무려 63빌딩 29개 높인데요. 오랜 노하우로 정성 담아 만들어내니 어찌 맛이 없겠습니까? 큰 욕심은 없지만 소박한 바람이 있다는 사장님. 학창 시절에 붕어빵을 우리가 즐겨 먹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때 당시 10원에 3개, 4개 그렇게 줬는데 그 할머니가 생각날 때는 나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리얼 가왕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곳 대구 광역시인데요. 범상치 않은 그랜드 피아노. 널찍한 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저렴한 메뉴 대체 뭐예요? 비싸 보이는데. 색깔 보세요. 너무 이쁘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호텔급이지 이거는. 별 한 10개 정도 달아줘야 되지 싶은데. 별 10개 점수 받은 주인공. 예쁘다 보랏빛이다 보랏빛. 살며시 다가왔지. 이렇게 들어가는 처음 보는데 고기 식감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흔드는 애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노래 좋네요. 아닙니다. 와. 엄지척 보랏빛 색깔처럼 매혹적인 맛 블루베리 탕수 유. 손님 많은 이유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고루고루 먹을 수도 있고 맛도 있고. 이것도 맛이 좋고 저것도 맛이 좋고 손님 맛이네요, 아주.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맛이 좋아. 중식 요리의 진수
해산물의 환골 탈태 류산술. 나를 빼놓고 중식을 논할 수 없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나는 유린만두. 용어 상박 짜장면과 짬뽕까지 세 가지 요리와 짜장과 짬뽕을 골라야만 하는 가혹한 선택의 식사까지 모두 한 상에. 요리를 4가지 이상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양도 푸짐하고 금액도 괜찮고 우리 가격으로 다른 데 가갔으면 이렇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중식 코스 요리 얼마에 드시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3,000원. 재료비하고 다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 이제 양에 비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13,000원치면 충분하다. 지금 물가 생각하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는 가격에 투표하는 시민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적정 가격은 15,000원이었는데요. 1인분에 원이에요. 어디서? 너무 싸지. 근데 그러면은 그 음식이 맛이 있나? 말도 안 되겠는데? 재료를 너무 싼 거 쓰시나? 어디서요? 어디에요? 사기 아닌가? 망하지 않을까요? 사기를 의심할 정도의 가격 대체 얼마인가요? 9,000원. 9,000원이요? 9,900원도 아니고 100세 시대 겨냥한 야심작 블루베리 탕수육부터 진짜 말도 안 된다. 해산물 듬뿍 들어간 유산슬, 진짜 너무 설마 9,000원? 유린 소스 곁들인 만두, 아니 얘 하나만 먹어도 짜장면과 짬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식사까지 와 이거 꾹꾹 눌러 담은 얄찬 코스 요리가 9,000원이요. 아주 저렴하죠. 딴 데서 먹으려고 하면 한 2만 원. 단거리는 못 나와도 한 15,000원? 돈 벌고 가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그 맛이라 하면은 한 입 넣자마자 젓가락이 나인지 내가 젓가락인지 무아지경. 코스 요리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대도 좀 부담도 적고 음식도 좀 넉넉하게 나오니까 배도 채우고 가고 좀 괜찮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러운 중식 요리, 그거 뭐 얼마나 주겠어 의심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요리 양을 확인해봤습니다. 단품 판매되는 유산슬 가격 35,000원? 비싸네. 9,000원 코스의 유산슬 양과 비교를 해봐도 별 차이가 없는데요.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빵 빼고? 탕수육 역시 넉넉하게 손님상으로 깍꿍. 고기 사이로 보이는 매끈한 블루베리까지. 아빠 미소가 그냥 저절로. 세 가지 중식 요리 다양하게 맛보다 보면은 엄지가 저절로. 마무리는 취향대로 고르는 짜장면과 짬뽕. 아주 야무지게 너무 싸다. 퍼져도 너무 퍼주는 9,000원 중식 코스 요리. 유준한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이 가게와 인연이 된 거는 15년 정도 되었는데 2002년도 처음으로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직원이요? 네. 직원으로 식당에 들어와 주차 관리부터 시작을 했다는데요. 손님들을 맞는 홀 담당과 주방을 거쳐서 식당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되기까지 계속 꿈꿔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줄을 많이 썼어요. 장사는 정말 이렇게 하는 거라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피나는 노력 끝에 주차 요원에서 사장까지. 꿈은 이뤘지만 사업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힘들었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빈자리를 메꾸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그 저렴한 가격 9,000원에 생각했는 거죠. 색다르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만든 블루베리 탕수육과 저렴한 코스 요리에서도 중식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도록 고급 요리에 속하는 유산슬을 더해 9,000원 코스 요리를 구성해 팔기 시작한 유준환 사장. 덕분에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반전의 성공. 손님들에게 인기 폭발입니다.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가격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 유지해 주세요. 파이팅!
영원히 하면 사장님 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가격에 대반전을 꿈꾸는 리얼 강화. 다음엔 또 어떤 곳을 찾아갈지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에는요, 슈퍼우먼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사돈지간인데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은 산 좋고 물 맑은 전남 구례. 여기에 슈퍼우먼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맨에게 망토. 그렇다면 이곳 슈퍼우먼들 힘의 원천은? 어째 모양새가 돼지 껍질처럼 생겼는데 설마? 돼지 껍질. 껍질 굽는 것 같아요, 모양이. 색깔도요. 그런 말 들어요. 하지만 이 녀석 불에 닿으면 몸집을 불리는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습니다. 대체 정체가 뭐죠? 먹고 싶다. 뭐지? 콩류맛. 맞아요. 육아라면 우리네 전통과자 한과잖아요. 한과. 기름에 튀겨 만드는 거 많이 봤는데. 맞죠. 아, 맛있겠다. 숯불에 구워서 만드는 거 처음 봐요. 그 녀석 볼수록 신기하네요. 좋아하겠는데요? 튀기 같기도 하고. 골고루 익힌 이 녀석은 달콤한 조청의 한 방, 튀밥으로 또 한 방. 이중 코팅해주고 나면 아하, 이제야 제가 알던 그 한과 같네요.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만드는 건 살벌하게 힘들다. 전통 한과를 만드는 슈퍼먼들을 만나봅니다. 여기가 저희 시어머니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기술 전수해 주신 친정엄마, 안녕하세요. 네, 여기 도와주시는 작은 어머니, 우리 언니, 사촌 언니, 안녕하세요. 네, 남편.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슈퍼우먼들 사이 단연 돋보이는 이분. 이수랑, 불이 약하네. 좀 더 했어. 카리스마 대장 순영 할머니의 호통은 오늘도 청일점 사위에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태워. 묵도 못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꾸이 안 타지. 덜 익으면 깜깜하거든. 그런 이제 매 골고루 익어야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요. 순영 할머니의 옆자리는 부부에게 피하고 싶은 자리 1순위입니다. 어떤 걸로 나요? 많이 태운다고 혼나고 깨진다고 혼나고 정신 안 차린다고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려. 결국 이렇게 옆에서 저렇게 보고 있으면 떨려. 왜 이렇게 조심해야지. 깨져불고 이거 야단 났네. 무안해하는 남편을 위해 한마디 거두는 건 역시 아내뿐입니다. 엄마는 엄청 깐깐해요. 실수를 용납을 안 해서 큰 말 한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깐깐하세요? 칭찬이 인생이에요. 칭찬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혼내시기도 하시던데. 잘 되라고 혼내지. 미워서 혼낸 건 아니다. 잘 되라고. 카리스마 순영 할머니의 잔소리는 쓰디쓰지만 그 덕에 한과는 고소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전통 과자 가게. 순영 할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 숙자 씨에게로 이어지는 동안 그 맛이 변하지 않은 까닭은 손은 물론 마음까지 보태주는 가족들의 정성 때문인데요. 이들 가족의 정성이 담긴 건 한과뿐만이 아닙니다. 엿도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데요.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 기계를 살까 고민도 해봤지만 부부는 순영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전통 방식을 고집할 생각입니다. 엿 안에 뭐가 들어있네요. 야, 진짜. 와, 먹음직스럽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기계로 보면 쉽기는 하지만 손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옛날 음식일수록 손맛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손맛이 그리워서 이거 드시는 분들은 다 옛날 엄마가 해주던 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손맛이 아닐까 싶네요.
결혼 후 엄마 품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한 숙자 씨. 남편이 버섯 농장을 시작하지만 않았다면 한과를 만드는 대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버섯이 처음에 잘 되다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금까지 다 까먹고 그냥 가서 일 안 하면 애들 뭐 준비물도 대줄 정도로. 자식에게 비빌 언덕이 돼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 딸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순영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딸이 5남매 중에 제일 애썼어. 다 대학교 나왔는데 야만 대학교만 나왔거든.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서울로 올라가려는 걸 내가 못 올라가게 해갖고 해라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어린 시절 엄마를 도와 하던 일을 막상 직업으로 삼고 보니 단번에 후회가 밀려봤다는 숙자 씨. 그도 그럴 것이 냄새만 고소했지 일이 너무 고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찹쌀 반죽처럼 끈덕지게 버텨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녀만의 맛의 비법도 장착했는데요. 밭에서 저희가 직접 농사 져서 일은 2배, 3배 더 번거로워졌지만 콩가루를 넣어 만든 한과를 주력 상품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반죽은 갓 쪄낸 찹쌀이 아직 그 열기를 내뿜을 때 치대야 하는데요. 콩가루가 어느 한 군데도 뭉치지 않도록 치대다 보면 온몸이 쑤십니다. 선생님을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무슨 생각이냐? 남편. 의미심장한 웃음의 의미는 역시 맞네. 맞아. 말 안 들어요. 네. 차가집에 가서 요즘 말하면 차가사리를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한과가 만드는 그 기술을 이제 익히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싫어하지만 장모님을 싫어하지만 능력도 없는 저를 사위로 맞아주고 또 사위를 또 인정해줬다는 것이 장모님이나 자기네 어르신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처가살이에 생전 안 하던 일에도 자존심 구긴다는 소리 한 번 없던 남편은 숙자 씨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보, 어깨 너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여보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숙자 씨에겐 또 다른 직원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가씨 때부터 썼던 거예요. 진짜요? 네. 되게 오래됐겠네요. 한 3, 40년 됐죠? 다 갈아져서. 네. 세월의 손때가 묻은 칼자루를 쥐면 엄마의 솜씨까지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저게 어릴 때 아마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 이리 손에 익을 대로 익은 슈퍼우먼들도 이를 척척 나눠 해야만 겨우 물량을 맞출 수 있답니다. 80노장 시어머니의 핵심 임무는 반죽에 섞이지 않은 콩가루를 털어내는 것. 한과를 태우지 않으려면 아주 꼼꼼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일 도와주셨어요? 저도 수서 올 때부터 수서 살다가 몰랐지만 내 아들 내려온 데가 있으면 10원이나 됐는가? 내가 뭐 저금 나갈 때 뭐 줘놓을게. 아무것도 없어서 못 줘놓을게. 숙자 씨의 밤은 식구 중 가장 깁니다. 한과 반죽을 건조시키는 일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알아서 마르면 좋으련만 앞뒤로 자꾸만 뒤집어줘야 한답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가요. 이렇게 네. 앉아서 그냥 계속 몇 시간씩 하려면 그 작업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온돌방에서 한과가 건조되는 밤사이 숙자 씨의 허리가 탈처럼 기웁니다. 한과가 단단해지면 하루는 더 일찍 시작됩니다.
뜨거운 숯불에 한과를 굽기에는 새벽이 제격이기 때문인데요. 구울 때 부서지지 않도록 일찍부터 부지런히 기름을 칠해줍니다. 한과를 구워서 만드는 것은 불보다 기름이 귀했던 시절, 그러니까 숙자 씨의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방식. 구워 만들기에 마지막까지 조심조심 다뤄야 합니다. 자칫 한과 귀퉁이가 깨지는 날엔 쫓아내놔야 조심하세요. 사람이 먹을 나가요. 드시면 되죠, 그럼. 맞는 말씀이세요. 덕분에 제작진도 한 입 맛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먹어. 수제 한과의 맛은? 어머니 이것도 부서졌어요. 자꾸 부서뜨리고 싶은 맛인가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만 말려주면 진짜 일이 끝도 없이 참으로 손 많이 가는 한과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한과 작업이 끝나는 날은 숙자시내 전통 과자집 잔칫날입니다. 맛있겠다. 오늘은 섬진강 맑은 물에서 자란 다슬기로 특별식을 만들 생각인데요. 진하게 우러나는 국물 냄새를 맡으니 엄마와 함께 다슬기를 잡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부모님들도 좋아하셔야 할 텐데요. 평소 애정 표현이 드문 분들이 음식을 받는 모습을 보니 합격인 것 같네요. 요리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아, 이것도 잘 만들고요. 초청도 잘 구우고, 뭐, 과자도 잘 만들고. 우리 딸이 최고다! 그들이 건강하셔서 이 한과일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한과를 만드는 슈퍼먼들, 지금처럼 오래오래 과자처럼 달달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그곳이 어디든 달려갑니다. 전국 팔도강산의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한 이PD의 고군분투. 천혜의 자연이 빚은 대한민국의 보물. 오늘은 어디 갔을까요? 자연의 명작을 찾아 나서는 이PD의 도전. 이PD가 간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해를 품은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가을이 선물한 명작은 무엇인지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이PD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어메이징한 크기와 힘의 소유자. 우와! 이 힘이 엄청나요! 우와! 우와! 닮았어, 점성어! 엄청나죠, 크기? 점성어입니다, 이게. 야! 산들바람을 타고 돌아온 가을의 전설. 대하가 풍년이네요. 요즘에 철이거든요, 대하.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우와,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거 내려. 이거 무섭, 좋아야지. 어디 가지? 머리 잡아야지. 머리 잡아야 머리를. 야, 이거 엄청나요. 싱싱해가지고 놓쳐버렸어요. 깜짝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아주 그냥 살아있네. 진짜 맛있어. 이거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도 돼요? 초장 없잖아. 그냥 먹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안 나. 야, 저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먹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냥 맛있어요. 이PD 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다 먹잖아요. 맛이 어때요? 어때요? 야, 알죠? 겁나게 달죠? 겁나게 달아요. 아주 그냥 부드럽네요, 아주 그냥. 안 맛있어. 야, 이 맛을 먹는구나, 이거. KBS요? 이게. 네. 아니야. 지금 이제 이 싱싱한 거를 요즘에 제철에 나오는 야, 그거예요? NG 다시. NG래. 야, 크네. 야, 오케이. 예. 됩니다.
제철. 아, 진짜. 물었어. 나 엔지. 알았어, 자체 편집해. 이번 자연의 명작은 서해의 가을 진객. 꽃게 딱 너로 정했어. 이거 보세요, 싱싱! 이 싱싱한 것 좀 보세요. 와. 이야. 제철 맞은 꽃게 개석거라 이PD 나가신다. 대신에 안 선생님 지금 이거 꽃게 잡으시는 거 맞아요? 아 그래? 잠깐만 그 지금 뭐 언제 나가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간다고. 내일 새벽에 나가세요? 가죠. 그렇게 이 새벽을 오매불망 기다린 이PD. 잠 깬 거야 안 깬 거예요? 꽃게와의 설레는 만남을 기대하면서 출발! 바다에 미리 쳐놓은 그물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선장님. 몇 시간 나가야 돼요? 2시간만. 2시간만요? 그런데 한개쳐 천둥 번개에 세상에 비까지 내립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이PD 울어요? 울어요? 하지만 굳은 날씨에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미리 그물을 던져놓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해진 걸 보니 이제 막 꽃게 조업이 시작된 모양인데요. 과연 이 험한 날씨에 꽃게가 잡혔을까 싶은 이때 나왔다. 또로로 꽃게다. 있네, 여기.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는 보물 꽃게. 진짜 반갑다 니네. 못 만나고 돌아가는 줄 알았잖아. 반갑네요, 진짜. 아주 큼지막한 개들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와, 이 한 그물당 얼마 정도가 이렇게 개가 있는 거예요? 30마리, 40마리. 지금 바다에 한 100개, 한 120개 정도요. 그럼 3,000마리가 이거예요, 지금? 예.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 덕분인지 난류성 어종인 꽃게가 대풍이라는데요. 꽃게의 철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 봄에는 알이 꽉 찬 암게가 맛이 좋고 지금은 수게가 제맛인데요. 수게가 여름을 나는 동안 몸집이 커지고 살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랍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를 얼기설키 얽힌 그물에서 떼어내자마자 집게발부터 떡! 또 똑하고 잘라냅니다. 엄지발가락 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아, 물지 말라고요? 이렇게 서로 물어뜯어 상처를 입히는 사나운 녀석들. 이PD도 꽃게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물에서 꽃게를 빼는 일을 거둔다고 나섰는데요. 쉽지 않아요. 아까워라. 아, 이PD 지금 뭐예요? 꽃게를 떼라고요. 그물 찢지 말고요. 예. 내일 새벽이나 돼야지 이게 하나 풀겠네. 아무래도 안 되더니. 아이 근데 그거 기껏 떼놓고 왜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산 건데. 살이 없기 때문에 다시 놔줬다가 딱딱해질 때까지 살려줘요. 굳이 지금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물에서 그냥 꽃게를 떼내는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몸통을 눌러봐서 살이 덜 찬 물렁한 게는 바다로, 살이 꽉 차서 단단한 게는 수저로. 그 녀석 참 싱싱해 보입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는 꽃게 조업. 바다 곳곳에 쳐놓은 그물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날이 밝으니 뜻밖의 선물도 찾아옵니다. 얘는 광어 아니에요? 광어. 크다.
와, 크다. 이거 보세요. 자연산 대형 광어. 아, 진짜 맛있는데. 와. 놔라. 놓치면 안 돼요. 힘을 좋아해, 힘을. 크다. 아니 얘는 이거는 간장입니다, 간장이. 간자미까지 잡혔습니다. 이거. 보세요. 귀여워.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웃고 있네, 진짜. 잘 봤어. 저기요, 귀엽게 생긴 게 아니라 똥같이 생겼어요. 아 근데 이 PD 지금 간자미랑 놀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줄줄이 올라오는 꽃게들 어떡할 거예요? 이 PD 빨리 일해요, 일. 밤새 그물이랑 씨름했으니 이제 방법은 어느 정도 터득했겠죠? 오호, 이 PD 오 이제는 곧잘 하네요. 잘한다. 이거는 물렁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니? 아, 이제 알겠어요. 이 물렁개와 딴딴개의 차이를. 그 신랑하고 같이 가서 저 셋째하고 같이 가서 알아보고 야 이런 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는 척 해야죠.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동도 트지 않은 새벽 2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장장 19시간. 바다 위에서의 사투, 꽃게 조업이 끝났습니다. 자연의 명작, 가을 꽃게로 만선을 이뤘으니 뿌듯하시겠습니다. 바다에서 고생한 이 PD에게 서해 꽃게의 맛을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예이야, 꽃게 잡아왔다. 싱싱한 거 많이 잡아왔네. 오, 벌써부터 그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살아있는 꽃게의 등딱지를 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 밀가루를 쓱쓱 묻혀서 기름에 튀기는 꽃게 튀김. 겉은 바삭, 속은 부들. 껍데기는 고소하고 살은 더없이 담백하다는데요. 꽃게 요리하면 요 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싱싱한 꽃게만 있다면 다른 재료 필요 없이 뚝딱하고 완성! 꽃게 요리의 정석, 꽃게찜! 진짜 너는 내가 찜!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놓은 육수에 개운한 맛을 더하는 무와 꽃게. 그리고 여기에 밀가루 반죽을 똑똑 떼어서 넣는 이 음식의 정체는 혹시? 그렇습니다.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맛의 진수 꽃게 수제비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아하, 이 PD 오늘 복 터졌어요. 싱싱한 꽃게. 싱싱한 꽃게. 그래 이 소리야. 진짜 맛있으시네요. 더 바삭바삭하게 튀기면 그냥 이거 다리까지 다 먹어. 어우 맛있다. 저는 아까부터 이 꽃게 수제비의 맛이 참 궁금했는데요. 오늘 고생했는데 많이 드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잘 먹는다. 큼지막한 수제비 한 입 야무지게 먹고요. 수제비 속 꽃게까지 챙겨 먹는 이 PD. 짠. 아, 희한하다. 가라니 그냥 짭조름하니 게 향이 그냥 확 살아있는 게 그냥 하루의 고단함이 그냥 싹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게 맛이 최고예요. 최고. 서해 가을의 명작 꽃게였습니다. 와우. 먹어야겠다. 한글로 하나 된 화합의 장. 우리가 긍지를 갖고 있죠. 세계대회니까. 원더풀. 대단히 좋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뜨거운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봅니다.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는 경주의 한 행사장.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제가
선생님은 좋아요. 가슴이 아주 설레일 만큼. 너무 좋죠.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모두를 설레게 하는 축제, 바로 세계 한글 작가 대회입니다. 올해로 2번째 열리는 세계 한글 작가 대회는 한글과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축제인데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름표 중 독특한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습니다.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한국 작가 대회 왔어요. 한국 문화 사랑해요. 전 세계에서 한글로 작품 활동하는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축제 겸 이제 대회인데요.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그런 아주 세계인들의 잔치입니다.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기 전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바로 유명 작가 김홍신 씨네요. 누적 판매량 500만 부를 돌파한 소설 인간시장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너무 행복한 것이 내가 한글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황홀하고 기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살맛이 나죠. 세계 한글 작가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흥겨운 전통음악을 시작으로 다양한 축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배웠으기도 뻔한 크나큰 글자 우리 한글 얄리얄리얄라선 얄리얄라. 한글을 주제로 한 축시는 진한 감동을 남기네요. 기회가 될 때마다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다음 순서. 한글을 사랑하는 외국 인사들의 특별 강연 시간입니다. 듣는 사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이번 순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고려인 3세 아나톨리 김입니다. 다람쥐, 켄타로우스의 마을 같은 대표작을 가지고 있는 유명 작가입니다. 한국 사랑하고 한글도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 한국 문학에 알아야 돼요. 한글의 소중함과 또 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인식하고 한글의 우수성이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세계 한글 작가들 화이팅!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저녁 정보 프로그램 ETV 생생 정보!